안녕하세요. 트위치와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있는 후리한 후리맨입니다. 오늘 2023년 4월 14일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정치면은 읽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채널에서 삼성 C램 삼각 벨트 구축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발굴, 유니콘 육성을 위한다고 합니다. 경북의 C랩 센터를 최대 1억 사업자 지원금을 통해서 혜택을 주고 삼성 계열사로 협력, 판로 개처, 소부장 시장을 스케일업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젠가 그저께 발표를 했죠.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D램을 좀 수요를 줄인다. 이렇게 만들어내 그 말을 했고, 삼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값 낙폭 축소됐습니다. 하락세가 다시 둔화됐다고 합니다. 매수 관망세 속에 서울 아파트값 연속 하락폭은 둔화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 송파는 또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좋네요. 아파트 값이 낙폭을 축소했다는 게 뭐냐면은 뭐 3억, 5억씩 떨어지던 게 1억만 떨어졌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가짜 코인 주의보입니다. 가짜 코인 사기 피해 급증. 삼성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이라고 합니다. 땡땡땡 회장의 특명 가짜 코인 사기 피해 급증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총수 유명인 투자한 코인이라고 말을 하고 다닌답니다. 대박 코인이라며 가짜 그래프에 대기업 사칭까지 한다고 합니다. 금감원 소비자주의 당부 드렸습니다. 삼성이 뭐 개발했다고 하고 1000% 수익 보장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 73.6, 6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 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 6년 만에 최저.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은 13일 주택산업자의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4.6%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년 만에 최저. 전국 주택 시장이 회복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모르죠.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음. 미분양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주택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취업은 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 90% 회복은 아직이라는 어, 기사가 있네요. 중소기업 취업자가 2년간 꾸준히 늘었지만 전체 취업자 중 90% 비중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비중이 90%면 10%는 논다는 얘기인가? 이게 뭔 얘기야? 아무튼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반등했지만 청장년 일자리는 줄었다. 청년하고 장년층 있잖아요. 이제 그쪽은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반등했냐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늘어나고 그 밑에 50대, 40대, 30대, 20대 취업자는 역시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줄어들거나 은행권 가세 알뜰폰이 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위 KB 리브엠 정식 승인했고요. 이제 또 다른 통신사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제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화면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주서 버스 전복 사고가 며칠 전에 났죠. 한 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충주서 이스라엘 관광 객 태운 버스가 전도돼서 한 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빨리 완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안보 온천 근처에 공포 S자 언덕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경보 엠폭스 아홉 번째 확진자 발생입니다. 엠폭스 확진자 추가 확인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이라고 합니다. 엠폭스가 뭐냐면 예전에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더 확인됐고 누적 확진자가 9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원숭이 독창은 약이 아직 없지 않나요? 그 다음에 5년새 급증한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미접종 2세 이하 전수조사 출생 통보제를 해서 좀 살펴본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대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비는 무료로 하고 아동 발달 계좌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동 학대는 나쁜 거니까 애들이 근데 되게 웃긴 게 24개월 뭐 36개월 이 3살 2살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이고 막 그런 부모님들이 많죠. 요즘 아주 난리예요. 자, 구글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에서 판결이 났네요. 외국 법령에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의 3자 제공 현황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개 제한을 당연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국내 이용자 중에서 이제 3자 제공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특허 갑질 퀄컴 1조 300억 과징금을 맞았다고 합니다.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1조 300억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했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특허 각질을 엄청나게 해서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된 퀄컴. 이게 뭐냐면 이제 모뎀 칩셋이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특허를 퀄컴이란 미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퀄컴이 삼성전자 등의 특허 사용이나 부품 공급을 제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갑질 논란이 있어서 공정위에서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마약 공장 적발, 임신한 아내 옆에서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주택가 빌라 지하실에 대마 공장을 차린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검찰은 세 곳을 적발해 4명을 구속을 했고 다크앱 수사팀이 단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별거 다 하죠. 별거 다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외국에서도 똑같은데 이게 대마를 키우려면 그 온도가 되게 중요하고 일조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램프 있잖아요. 전등을 겁나게 켜놓은대요. 전등을. 그 전등을 겁나게 켜놓으니까 전기세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독. 층간소음 보복하다 스토킹으로 징역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4년 넘게 층간소음 괴롭힘, 법원 스토킹 실형.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4년 넘게 보복소음으로 망치로 벽을 140차례나 쳤다고 합니다. 근데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거는 층간소음은 좀 서로서로 좀 주의해야 되고 진짜 밑에 집에 되게 엄청 예민하신 분이 사시게 되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 이제 앞으로 가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다가구 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밑에 집이 좀 어, 너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발 불안해. 천일염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이제 물 그 오염수 버린다 방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일염을 엄청나게 사재기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뿌릴려나? 아직 뿌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14일, 15일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최악 황사 내일까지 영향을 주고요. 다음 주 5월 하순 기온이 다음 주는 5월 하순 기온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황사 내일 오전쯤에 물러가고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번 4월 달은 변덕이 참 많은 날씨입니다. 짙은 황사 남쪽부터 씻어내려요. 그러니까 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여전하고요.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좀 오고 있습니다. 밑에 지방은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전국 그리고 남부 지역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역시 전국 매일 나쁨, 매우 나쁨. 전국 황사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출근길 최저 0도. 날씨도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IT 과학면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사이트 누누TV 정부 압박에 서비스 종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누누TV가 결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역시 정부에서 압박을 한 것 같죠. 이게 약간 그 만화 사이트 뭐죠? 뭐 토끼인가 뭔가? 그 달토 아닌데 뭔 토끼 하나 있던데 그거 그 토끼 사이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누누TV 말고도 이런 비슷한 도둑 시청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어떻게 될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통신요금 정책 개선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5G, 5G 요금제가 춘추 전국 시대고 KB 리브엠보다 이통사 온라인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글쎄요. 보통은 이제 알뜰폰 요금제가 싸지 않을까요? 예. 자, 세계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23만 9천 건입니다. 15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하네요. 미국은 지난주 실업수당이 23만 9천 건으로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용시장 열기가 식었고, 미국 고용시장 열기가 꺾였다고 합니다. 시진핑 광저우 LG 디스플레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취임 후 한국 기업 첫 방문했다고 합니다. 광저우 LG 디스플레이 시찰을 했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막 수출 규제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엄청난 파격적인 이제 행보를 한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편 들지 말라라는 속뜻도 있을 법하죠. 우리가 더 짱이다 뭐 이런 그 중국과 지금 미국 많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폴란드 총리 우크라이나 한국 포탄 지원하도록 바이든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나라는 이제
뭐랄까 바로 위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죠. 적국을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 김해공항에서 팬티 속에다가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역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양육비 아시죠? 이혼하고 나서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버틴 86명이 적발되었고 여성가족부가 명단 공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돈 받아내겠다는 소리죠. 신기한 기사가 하나 있네요. 나라망신 다 시키네. 속옷 입고 서울 활보한 여자의 정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여성이 한국의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고 야외 방송을 진행하다 경찰을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인들은 나라망신 시키지 말라라고 일제히 비난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권도영, 테라, 루나 사태 전후 김앤장 수십억 원 송금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도 이제 잡힐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김앤장에게 이제 돈을 많이 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미 김앤장한테 돈이 흘러 들어가서 이게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입금을 하고 쓰였는지 범죄 수익인 건지 본다고 합니다. 또 이승기 이다인 결혼식 했죠. 등장한 티아라 영상 협찬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500억 보상 약속을 받고도 요지부동하는 정광훈 교회 문제죠. 요즘 난리죠, 요즘. 자, 블랙핑크 리사 이름 넣어 라리사 태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꽃이라고 합니다. 꽃의 이름을 리사 이름을 넣어서 라리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꽃이 크게 이쁘진 않네요. 크게 이쁘진 않아요.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